안녕하세요. 12월 5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이고요. 오늘도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여러분 곁에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프리마켓 또 실시간 개장 상황까지 함께 가시죠.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큰 변화 없이 보합권 등락을 좀 보이다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FOMC를 앞두고서 좀 시장에서 변화를 보일 만한 뚜렷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이런 혼조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메타 플랫폼이 3%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또 젠슨 황 CEO 발언과 옵션 시장의 힘으로 또 주요 테마주에 대한 쏠림이 집중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다만 대형주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노동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도 좀 탐색하다가 끝이 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시황 다루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 나타났고요.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파란불로 식어갔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4,000선을 좀 벗어나지 않은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전장까지는 제약바이오, 로봇 쪽으로 좀 순환매를 따라가다가요. 잠시만 좀 한눈을 팔면 뭔가 있었는데 또 없어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위아래로 출렁거리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좀 등락이 심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어제장에서 미국 증시가 그 전날 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종 전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의혹이 제기되면서 SK 하이닉스, 코스닥 반도체 업종들 좀 약세 흐름 나타났고요. 자동차와 그래도 로봇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로봇 활성화되는 정책 기대감, 또 여기에 자동차 관세 이야기도 있었고요. 교포제를 받아가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자동차도 현대차 자율주행 사업 재편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11월 18일 이후 4,000포인트 는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그래도 장중에 4,000피를 탈환했다가도 종가로는 지켜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OMC 앞두고 좀 신중한 그런 투자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지 오늘장에 대한 든든한 전략도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또 실시간 개장 상황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또 국내 증시 다양한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주요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나오고요. 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채널 연동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어제 수도권 전역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오늘 출근길 정말 많이 미끄러웠는데요. 미끄러운 출근길 오늘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크게 한번 흔들렸죠. 위태로웠지만 4,000피 다시 회복했던 어제장,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일제히 파란불 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19% 하락한 4,028선에 장 마감했고요. 장중 한때 3,980선까지 밀렸지만 반등하며 4,000피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와 로봇주 강세가 이렇게 하락장의 낙폭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코스닥은 0.23% 내린 929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는 잠시 진정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930선 부근에서 탄탄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6,900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늘렸고 대신 기관과 개인이 함께 사들이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코스닥은 흐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개인이 소폭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지수를 지탱해줬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오늘의 핫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서 파는 작은 차들, 미국에서도 똑같이 생산해서 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한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원래 미국은 소형차에 대한 안전과 배출 규제가 까다로워서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쉽게 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규제는 조금 풀어줄 테니 대신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라 라는 이런 메시지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스몰카 시장 문은 열리는데 조건은 미국 생산인 셈이죠. 이런 기대감에 관련 기업들로 관심과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공식 지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 기업 CEO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 내년 로봇 산업 촉진 행정명령까지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교통부도 로봇공학 태스크포스를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AI 다음 전쟁터는 바로 로봇이다. 중국이 이미 세계 산업용 로봇 절반 이상을 설치하며 공장 자동화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뒤처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 세액 공제부터 무역 정책까지 총동원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기대감도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 테슬라 주가가 장중 4% 급등했고요. 국내에서도 현대 오토에버가 27% 폭등했습니다.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도 소폭 상승하며 수혜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만나보시죠. 오늘도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하루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는요, 얼음에 갇힌 칩처럼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며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AI발 악재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반면 자동차주와 로봇주는 얼음을 깨고 올라오는 흐름 가져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미국이 한국산 소형차 관세를 15% 소폭 감소한다라는 인하 소식에 강하게 반등했고요. 로봇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자동차와 바이오, 중공업 일부가 강세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가켄 바이오 등 성장주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수를 눌렀지만 자동차와 로봇이 시장 하단을 받친 하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를 턴키 방식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턴키 방식이란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부 한 번에 맡아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키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완성형 패키지를 통째로 만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 규모가 연 100조 원이 넘는 만큼 LG가 이 패키지 전체를 수주했다는 건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LG전자는 어제 5.92% 상승한 9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 가져갔는데요. 내년에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롯데칠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맥주가 있겠습니다. 사실 롯데칠성은 클라우드와 크러쉬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올해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38%나 줄어들었는데요.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롯데칠성이지만 또 해외에선 굉장한 인기로 매출 반등에 대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롯데칠성은 기존의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내수 중심이던 구조를 해외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올 4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내년부터는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대감의 롯데칠성은 어제도 4.73% 강하게 오르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두 가지 만나보시겠습니다. 확실히 한동안 계속 잘 가던 반도체와 조방원의 흐름이 쉬어가면서 이슈가 붙었던 로봇과 자동차, 바이오 쪽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 보이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키워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흔들고 있는 키워드죠. 바로 오가노이드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 주요국이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동물 대신 사람 세포로 만든 미니 장기 기술, 즉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FDA가 앞으로는 동물 대신 AI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약효를 테스트하겠다라고 보도하면서 동물 실험 없이도 신약 개발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오가노이드와 그리고 인체 조직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투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각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동물 실험 축소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해당 기술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약처가 오가노이드와 인체 모델 기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규제 변화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주변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으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요즘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비만 치료제들은 직접 주사제 형태로 치료제를 복부에 직접 찔러야 된다는 점이 굉장한 불편함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즉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겐하임에서는 최근 일라이릴리의 고성장을 기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커져가는 비만 치료제 시장 속에 국내 기업들도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비만약은 최근 시험 단계에서 최대 30% 체중 감소가 확인이 됐고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케어젠도 각각 새로운 방식의 비만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12월 들어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로서 GLP-1 사용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각국의 공공의료 체계에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두 가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간밤 미증시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한산한 장세 속에 변동성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프리장에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미국 고용은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good is bad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단단한 고용 속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 정도 살짝 눌렸는데요. 발표 전 대비 전체적인 투심은 살짝 줄어들었지만 장 마감 직전 끝단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과 S&P 500 양전 이렇게 상향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단에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러셀 2000단의 특징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이나 우주항공, 로봇 관련한 소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메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크 저커버그 CEO가 내년 메타버스 예산을 30% 줄이고 1월엔 인력 감축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초반엔 7% 치솟았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3.4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쏠리면서 엔비디아는 2%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주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AI 칩 업체 캠브리콘이 2020년 AI 칩 생산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자 미국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갔고요. 특히 인텔과 마이크론 약세 보이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주는 또 엇갈렸습니다. 달러트리는 간밤에도 2.61% 상승세 가져갔고요. 달러제네럴이 호실적 속에 14%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트코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또 2.8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장 굉장히 기술주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2% 넘는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마감 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어제 하락했던 양시장, 오늘은 회복세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오늘 저희 방송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등 보합권을 좀 보이다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약 보합권,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그래도 클로스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은 0.22% 오른 채 23,000선에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는 0.11% 상승한 6,85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는 ADP 민간 고용 감소가 나타나면서 경기 위축 우려를 좀 완화시켰는데요. 또 간밤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에서 19만 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평균은 20만 건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3년에 정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 이걸 포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용시장이 강력하다라는 걸 뜻하고 있죠. 다만 추수감사절, 이 연휴 기간의 계절적 요인으로 왜곡됐다라는 또 평가도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신청 건수는 193만 건을 현재 기록 중인데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러는 또 강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도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고용지표 둔화 또 구조조정 발표가 이어지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가능성은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10일 금리 인하 확률을 89%로 현재 반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는 자본의 효율화 발표로 상승세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잠시 후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오클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업들은 젠슨왕 CEO의 전력의 필요성 언급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 마감한 건데요. 오클로 보시면 15%대 급등세 나타났고요. 또 이 젠슨왕 CEO의 발언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은 짙게 지금 빨간불 그려냈습니다. 7% 넘게 빠졌는데요. 수익성 부진과 자본 지출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이제 재무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 분할을 검토해왔던 이 네트워킹 사업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자마자 급락세 나타났습니다. 또 AI 클라우드 쪽도 메타의 영향 그리고 옵션 시장의 영향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코어위브가 8%, 아이랜드 5%, 네비우스는 3% 각각 급등세에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로봇 관련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로봇 관련 종목군들은 좀 희비가 엇갈린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요. 신보틱은 유상증자 소식에 17% 마이너스권 나타났고요. 아이로봇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0% 넘게 급락했는데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은 또 급등하는 상승 흐름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아이폰 1%대 마이너스권이고요. 애플도 1.29%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 역시 0.7%대 마이너스권이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또 브리핑 시간인데요. 주요 이슈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밤사이 나왔던 고용지표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원 집계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4일 챌린저 그리고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감원 보고서를 보면요. 1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7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11월까지 감원 계획은 117만여 명인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5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시기 이후 2020년 팬데믹 시기에 222만 7천여 명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또 ADP가 발표했던 어제 11월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달보다 3만 2천 명 줄면서 고용 약화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 밤에 나왔고요. 19만 1천 건으로 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시카고 연준이 발표하는 11월 추정 실업률은요. 4.44%로 지난달에 4.46%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 관련 대체 지표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때문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가 됐고 11월 지표 발표도 미뤄졌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서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도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열어볼게요. 다음은 메타 관련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죠. 메타에서 26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안을 30% 삭감하겠다라는 이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마크 저커버그 CEO가 증강현실 부문에 너무 큰 투자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21년 회사 이름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또 변경을 했죠. 해당 부문은 2020년 이후에 600억 달러 이상 소진을 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게 왜 주가에 호재가 되었느냐. 이 이유를 찾아보면요. 예상했던 수준의 이 메타버스 기술이 경쟁 타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약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사업 구조도를 조금 보면 리얼리티 랩스 안에서 VR 그리고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월드라고 가상세계 서비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퀘스트 포함되어 있는 VR 기기 부문에서 이 예산 삭감을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리얼리티 랩스는 다음 달부터 인력 감원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식석상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반면에 AI 분야에 조금 더 내가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에서 레이벤 이런 스마트 안경 쪽, 웨어러블 쪽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이 예산안을 잘 되고 있는 웨어러블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타버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좀 우려감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간밤에 미장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AR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또한 확정된 소식은 아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나왔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의원과 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이요,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칩 수출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무장관이 30개월 동안 AI 칩의 대중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그 H200이죠. 그리고 블랙웰 이 판매를 원천 아예 차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이 아무래도 전 세계 컴퓨팅 파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이 칩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제죠.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라는 소식 전해져 왔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그는 기자들에게 중국은 성능이 가장 낮춘 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 미국 기업은 가장 경쟁력 있는 이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주가 흐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요. 오늘 정규장 시작하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 올트먼이 이제 스페이스 X를 좀 겨냥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수십억 달러 로켓에 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켓 발사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좀 정확한 내용인데요. 올트먼이 지난 여름 로켓 제조사죠. 스토크 스페이스를 포함한 최소 한 곳의 업체와 접촉을 했고요. 당시 논의가 이제 오픈 AI의 지분 투자 그리고 지배 지분 확보 방안까지 포함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해당 투자 규모는 총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논의는 지난해 가을에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이런 출신 직원들이 만든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 3 출시 등 경쟁사의 이제 공세에 직면하면서 사내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요. 챗GPT 성능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또 이런 얘기도 앞서서 나왔었죠. 반면 머스크는 xAI를 설립하고요. 스페이스 X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 또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겨냥을 하면서 올트먼도 이처럼 하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올트먼은 이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이죠. 뉴럴링크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머지랩스를 또 최근에 창업한 이력도 있고요. 올트먼과 이 머스크의 경쟁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얘기를
봤고요. 이어서 저희 또 한 가지 소식 더 있어서 이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협의에 나서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도 본격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핵잠 건조를 두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원하는 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국 내 핵잠 건조 인프라가 지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화 필리조선소 등 미국 내 한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회의가 또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필리조선소랑 HD 현대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협력이 금물살을 다시 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국이 미국 핵잠 사업에 모듈이나 부품을 공급할 경우 미국 잠수함 생태계에 편입돼서 한미 동맹 강화와 또 조선산업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조선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눌릴 때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주어가야 할, 매수해야 할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지요.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모두 챙겨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화면 잠시 만나보고 와서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입니다)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현재 약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4,016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32% 오른 채 9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지금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은 역시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46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동반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흐름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 나타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동반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소폭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장 시작하고 나서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2% 넘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강하게 또 지수 대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1%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2%대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기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아는 반면에 0.6% 마이너스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원전도 좀 쉬어갑니다. 0.3%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조방원 모두 다 보합권 등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제는 2% 넘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펩트론도 현재 보시면 0.18% 그래도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HLB 삼천당제약 각각 지금 하락 곡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강합니다. 6% 넘는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어제만큼의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로봇주들 대부분 지금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상승하는 종목수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수 비슷하게 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에서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시장에 있어서 주요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수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캐스터 서수진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첫눈 보셨을까요? 이렇게 첫눈을 봤을 때 정말 낭만적이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꽁꽁 얼어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근길 그리고 오늘 출근길까지 아마 시청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시장에도 포착이 됩니다. 상승세를 탔을 때 어디까지 오를까? 낭만적인 시장이다 평가하다가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조정이 올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확 식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제를 이끌었던 트렌드 섹터 4가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로봇, 바이오와 건설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정말 제가 오랜만에 섹터로 들고 온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관세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는 6%대 강세, 기아는 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세 인하로 인해서 현대차는 2조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는 1조 8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완성차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 많이 올랐는데 두 개를 자세히 보시면 현대차가 유독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차가 탄력을 많이 받아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송창현 사장의 퇴진 소식이 이 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2022년 인수한 스타트업
포티2닷의 창업자가 송창현 사장인데요. 이 사장이 이 자율주행차의 두뇌를 직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내재화 전략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직접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할 것이다, 직접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 가지 부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면 사실 결과가 따라붙어야 맞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미국이나 해외 시장의 그 기술은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개발 속도에는 한계가 역시나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이걸 기다리고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창현 사장이 퇴진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으로 현대차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옮겨 붙었고요. 또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신호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의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중간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미래차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장에서 27% 정말 큰 강세를 보였는데 이 현대 오토에버가 그 현대차에 있는 그 송창현 사장이 담당했던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이 부가가치를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하지 않을까, 현대 오토에버 중심으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 현대 오토에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현대차에도 좋은 흐름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오토에버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봇 모멘텀을 또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봇 부분에서 어제장 또 소식이 있었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그래서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미국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최근 로봇 CEO들 간의 회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 현대 오토에버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 이 로봇 모멘텀 그리고 자동차 모멘텀까지 따라붙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까지 진출하고 또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관련 로봇주인 한라캐스트, 원익홀딩스도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또 로보티즈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다가 어제장에서도 12%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그 개장 상황 살펴보니까 리가켄바이오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바이오 한번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장 시장에서는 바이오에 있어서는 사실 개별 호재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IPO 대형어라고 불렸던 에임드바이오가 어제 상장을 하면서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한 건데요. 종가는 44,00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시가총액이 원래 7천억 원대였는데 어제장 시장에서는 사실 1조 원을 넘길 수 있을까가 이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2조 8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네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순위가 19위로 정말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 에임드바이오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 바로 이 독자적인 ADC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ADC는요, 이 항체에 항암제를 실어 날아서 이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비상장 단계에서만 총 3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성과를 거뒀고요. 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로부터도 투자를 유치를 받았습니다. 대기업에 이런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라는 점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가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또 미국 바이오 헤이븐과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어제장 이 공모가를 4배 뛰게 만든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에임드바이오 이야기를 했을 때요. 어제장에서 이틀 전에는 바이오 매도세가 좀 강했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에임드바이오를 사기 위해서 이틀 전에 그렇게 바이오 매도가 나왔던 게 아니냐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바이오가 더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임드 바이오와 같은 IPO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아직 연내에 남아 있습니다. 리브스메드, 그리고 쿼드 메디슨, 그리고 알지노믹스 등 제2의 에임드 바이오가 될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주 함께 보겠습니다. 건설주 정말 지지부진했죠. 건설주를 가지고 가셨던 분들께서는 어제 이 소식에 좀 웃음을 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많은 규모를 정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약 70%가 SOC와 또 공공주택 공급에 투입된다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중소형주의 일제히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임명된 김미탁 제1차관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1차관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건설주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이제 수혜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건설주 특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특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지건설, 일성건설, 동신건설까지 어제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주에도 훈풍이 불어왔고요. 4가지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어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흔들렸던 이런 좀 부진했던 업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서수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또 시장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5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음봉 전환한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4,0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장 초반보다는 조금 또 상승 하락폭을 좀 더 키워 나갔고요.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 9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좀 그래도 낙폭을 크게 그려내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도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현재 여전히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각각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을 조금 줄였네요. 그래도 1.94% 하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 플러스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95%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0.7% 하락이고요. 현대차는 반면에 1.7% 상승입니다. HL만도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지금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3% 상승인데요. 간밤에 원전주들이 미증시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원전주들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BHI도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 가까운 9.25%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ADC죠. 좀 면역 항암체 쪽으로는 그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ABL바이오도 좀 전에는 상승불을 켰었는데 바로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로봇주들도 지금 힘이 약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이너스 1%대 거의 2%에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들도 힘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5% 넘는 급락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라든지 펩트론, HLB 지금 대부분의 좀 제약바이오 쪽도 힘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이 그렇게 심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하락하는 쪽은 또 크게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수소 두산 퓨얼셀 쪽도 장 초반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젠슨황 CEO가 이런 말을 했었죠. AI 미래를 막는 건 칩이 아니라 전력이다라고 하면서 오클로라든지 미증시에서도 원전주들이 굉장히 크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강한 건 원전 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규장 내내 원전주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